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왜 중국 와서 버티기를 하는지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업무차 내문고 출장 중이고요. 현재 묵고 있는 호텔이 넓고 배경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을 여기서 한번 좀 풀어보면서 녹화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중국어 하나도 못하지만 중국에 와야 할 상황이라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닥쳤던 상황을 여러분들도 마주하게 되면 충격이 좀 덜하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초기에 겁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생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중국 파견 온 타이밍도 아주 안 좋았어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주 극한 상황에서 중국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극한 상황이요? 먼저 회사 규정상 중국 파견자는 2달에 일주일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해서 6개월에 1회 가고 그 다음에 2주로 한번 갔을 때 2주 휴가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격리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20년도에 중국 왔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2주 격리했고 또 다시 중국 입국하면은 중국에서 2주 또 격리해야 됐어요. 한번 휴가 나가면 4주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조정하게 됐던 거죠. 지금 9살 아들하고 7살 딸 이렇게 둘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아빠를 가장 많이 찾을 시간이에요. 휴가 가서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휴가 갔다가 다시 헤어질 때 모습은 정말 슬펐죠.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요.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2달에 한 번 휴가 나오면 파견 생활도 할만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하니 또 짜증이 막 올라오네요. 또 하나의 극한 상황은 역시 코로나 때문이에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계획보다 밀리고 있거든요. 빨리 끝내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기 있어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좋습니다. 중국 생활하다 보면 저절로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속도는 우리나라가 짱입니다. 여기는 욕 나옵니다. 욕 나와. 여기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더 말했다가 저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갈지도 몰라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중국에서 버티고 있는 비결을 공유할게요. 이건 생활이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저는 공대를 나와 유땡땡 화학회사에서 생산팀을 거쳐 기술개발팀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 중국 신공장 건설을 위해 중국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강소성, 난징 위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2개 공장이 있고 현재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중국 2개 공장 운영이 너무 잘 돼서 중국 정부로부터 좋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라 왜냐면 사고 안 내고 매출 영업이익 좋고 세금 많이 내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이번에 중국 중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사천에 신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이제 파견 나와 있는 겁니다. 2020년 7월에 중국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저는 중국어 전혀 못해요. 지금은 아주 조금 합니다. 사실 중국 오기 전에 HSK 상급을 땄거든요. 그런데 상급은 단어만 외우면 딸 수 있어요. 제가 언어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데 상급 땄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일단 회사에서는 통역 직원이 있어서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퇴근 후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일단 인맥이 다 끊어지고 가족과도 영상통화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연휴에는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중국어가 제대로 안 되니 곳곳이 진짜 지뢰밭입니다. 아주 리얼하게 산 넘어 산이에요. 중국인들은 영어 전혀 못해요.
관광지에서조차도 그래요. 파파고권에서 겨우겨우 하나 해결하면 생각지도 못한 전산 시스템 오류로 난관에 부딪히기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해야 하거든요. 마트를 가도 쇼핑몰을 가도 무조건 정보 입력하고 등록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인은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가끔씩 인식을 못해서 오류가 생겨요. 위에 선택을 여권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밑에 여권번호 입력하는데도 이게 얘네들 시스템은 저기 주민번호를 선택을 하고 얘네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가끔씩 그럴 때가 생겨요. 이때는 완전히 멘붕이 옵니다. 이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통제를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은 좀 잘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그 에러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도 수수방관이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왜 그러면 뒤에 또 줄을 쭉 서 있거든요. 안에 또 들어가려는 사람, 뭐 이걸 처리하려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게 또 확인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기만 하죠. 제가 올해 춘절 5일 동안 쉴 때 유튜브로 양자역학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버드 강의를 다 들었거든요. 유튜브 볼 때도 엄청 웅시렁대면서 봅니다. 인터넷 속도가 그지 같아서 자주 막 끊기거든요. 뱅글뱅글 도는 거 아시죠? 왜 이러냐면요,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주변밖에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관광지가 폐쇄된 데도 있고요. 관광지를 가도 뭐 이런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냥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 다 보내게 되고, 그 시간에 광장 가서 춤을 추는 게 스트레스도 풀고 정신 건강에도 좋거든요. 자, 그럼 제가 광장춤, 그 중에서도 뿌이뿌, 셔플 댄스인데 이거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와서 퇴근 후에는 구보를 했어요. 중국이 그 공원이 참 잘 돼 있거든요. 땅이 넓어서 그런지 곳곳에 공원을 잘 조성해 놓았고 저녁에 가족 단위로 많이 산책을 나옵니다. 저도 공원에 조성된 그 그린웨이를 따라서 살을 빼려고 뛰었어요. 처음 중국에 왔을 때 95kg이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책상에서 검토하고 보고서 만들고 보고하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금방 찌더라고요. 전에 생산팀에 있을 때는 현장을 자주 다니니까 체중 유지가 되었어요. 부서를 옮기고 나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던 거죠. 게다가 구보는 힘들고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싫은 날에는 제 자신과 이제 타협을 하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쉬자. 밖에 비가 오면은 비가 오니까 오늘 못 뛰는구나 하고 또 쉬고, 이러다 보니까 체중은 뭐 빠지지 않고 계속 그냥 고점에서 95kg에서 그냥 계속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공원에서 이렇게 뛰다가 이제 보니까 옷을 맞춰 입고 열을 딱 맞춰서 신나게 막 좀 격렬하게 춤을 추는 것도 딱 봤어요. 되게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뒤에서 서서 따라 했죠. 그랬더니 한 아줌마가 다가와서 중국어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팅부동 워시 한국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뒤에서 열심히 따라했죠. 한 일주일 정도 좀 지났을까? 그랬을 때 한 젊은 그 아줌마가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서 또 뭐라 중국어로 뭐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궁금했어요. 쟤들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지? 왜 그럴까? 뭐라고 말하는 걸까? 좀 궁금해가지고 팀부동 워시 한국어로 그러고 니 시해봐 그랬어요. 써보라고. 그러면서
제 스마트폰 번역기 앱을 이제 들이밀었죠. 막 쓰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는 우리 팀에 가입해서 우리 함께 춤을 연습할 수 있어. 건강도 좋아지고 너는 중국어도 배울 수 있어. 첫 해는, 이게 중요해요. 첫 해는 400원, 그 다음에부터 1년에 200원이야. 아, 돈 내라는 거였구나 하고 느꼈죠. 광장총 공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답을 적었죠. 나는 2년 후에 여기를 떠난다. 회사 일로 여기 잠깐 와 있는 거야. 첫 해 400원은 너무 비싸. 그래서 200원 해줘. 이렇게 했더니 그 젊은 여자가 그 리린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친구예요. 리린이라고 하는데 리린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께 부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케이 해서 저는 결국 200원을 내고 정도 링동 예오이도이 청도 예무단이라고 뭐 번역기로 나와요. 청도 뭐 예무단 여기 가입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세 분의 사부가 있어요. 슈프라고 해요. 사부. 그리고 그중 한 분이 개인 지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라도 제대로 추기 시작하면 더 재밌을 거라고 또 말해줬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인생 첫 춤바람이 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재밌어서 열심히 했어요. 그것처럼 혼자서 지루하지도 않고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주고 무리들과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정말 즐거웠어요. 게다가 제가 춤의 소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춤 동작을 연상기억법으로 기억하고 이렇게 숙달했거든요. 나름 그 효과가 있었죠. 또한 재미도 있다 보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춤을 췄고, 심지어 비 오는 날에는 집에서도 뭐 연습을 했어요. 잘 안 되는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했죠. 결국 무리 중에 엘리트로 거듭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앞줄까지 차지하게 됐는데요. 우리 춤무리 구조는 첫 줄에 선생님 세 분과 젊고 춤 잘 추는 2명의 아줌마가 섭니다. 준 선생님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아줌마 하는 것이 제 나이보다 약간 많거나 한 2살 정도 적거나 뭐 이래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있고 그래요. 젊은 아줌마죠. 예. 그 뒤에 동작이 완벽한 다른 아줌마들이 섭니다. 제가 이 줄에 서게 된 거죠. 선생님 바로 뒷줄이죠. 아줌마들이 앞에 자꾸 서라고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섰는데 그 자리가 이제 고정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좀 늦어도 나타나면 이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그래요. 이렇게 일상 스트레스의 탈출구이자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낙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춤 전체 그룹 내에 또 여러 개의 소그룹이 있거든요. 지금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각각의 또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막 모임을 갖고 그래요. 한 아줌마가 저를 그 하나의 그 소그룹에 끼워줬어요. 이건 이제 모두 위챗으로도 진행이 되고요. 제가 들어간 소그룹이 보니까 핵심 멤버 그룹이었어요. 선생님 세 분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두 생활에 여유가 있는 아줌마들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보통 한 10살 이상 많았고요. 선생님들도 50대 초반이에요. 아무튼 이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공원에 가서 놀고 그랬어요. 중국은 아직까지 공원에서 취사가 됩니다. 소그룹 멤버가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주말에 야외에 공지를 하면은 그날 아침에 같이 재래시장 가서 장을 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허거나 뭐 다른 요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춤이죠. 음악을 틀고 배웠던 춤을 추면서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은 이게 중국 문화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춤추는 거 보면서 같이 또 즐거워하고 동영상도 찍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중국 문화 같아요. 참 재밌어요. 네. 제가 말을 못해도 이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춤 때문인 것 같아요.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또 춤을 추면서 서로 표정과 동작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춤을 춰도 제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춤을 춰도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은 앞줄에서 리드를 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동영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 하나하나씩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또 공개하려고 합니다. 완전 리얼 현지인들 생활입니다. 이렇게 이들과 친해지고 조금씩 중국어도 배우고 짧은 문장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좀 고비가 생깁니다. 회사 정책상 진급하려면 토익 점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미리 만들어 놨어야 했는데 미루다 보니까 내년이 이제 데드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토익을 패스해야 내년에 좀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전 항상 미리 좀 준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올 초부터 영어 공부에 올인했어요. 중국 와서 영어 공부랑 꼭 수학 시간에 그 영어 공부하는 학생 같죠. 아무튼 중국에서 토익 시험을 봤는데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비용도 12만원 가까이 하고 한국에 2배에서 3배 정도 되겠죠. 시험장은 호텔 또 세미나장이에요. 그 책상에, 그러니까 책상도 아닌 식탁보에 그 세미나 장소 테이블 있죠. 세미나 그 테이블에 식탁보가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답지를 마킹하려다 보니까 이게 꾹꾹 눌러서 막 그 마킹을 하면은 이제 시험지가 막 뚫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답지 별도 한국하고 다르고 답 마킹하는 공간도 더 작아요.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일단 패스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찍어 나온 사진이 있거든요. 원래 영상을 만들어 올릴까 합니다. 이렇게 4개월 만에 패스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중국어를 놓았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 예전에 들렸던 그 문장들도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한동안 소통하는데 또 힘들었었어요. 이들에게 고마운 것이 있어요. 항상 저를 챙겨줘요. 그 어머님들이 그 아들뻘 되는 이런 뭐 자식 같은 애들에게 챙겨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싸워서 또 먹어보라고도 하고 또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해주고 등등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요. 또 저도 물론 휴가를 다녀오면 또 한국의 정관장을 홍보 차원에서 다 이게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정관장 챙겨와서 이게 또 나눠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제 휴가 갈 때 딸내미 예쁜 치파오도 또 선물로 사주고요. 또 중국 고급 차도 또 사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 중국과 한국 관계에 관한 반도체라든가 뭐 사드 이런 정치적 이슈가 나오면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나오게 되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친구야. 저건 정치고 우리는 그냥 친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면 돼. 이렇게 말해요. 너무 고맙죠. 저도 나름 재능 기부를 하죠. 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동영상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꾸준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USB에 넣어서 주면서 TV에 연결해서 TV 화면으로 볼 수 있게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 또 제가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는 나도 USB 준비해가지고 우리 찍었던 그 영상들을 같이 봐요. 보면은 그때 추억에 잠기면서 웃고 또 그때 얘기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죠. 이 영상들 하나하나 다시 다듬어서 저희 채널에 좀 올리려고 해요. 중국 현지인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춤보다 중국어에 힘을 쓰고 있어요. 이들과 좀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죠. 독학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 말해도 누군가 좀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렵고, 뭐 상황이 좀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춤추러 가서 뭐 몇 마디 던져보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들리는 것도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서 맞장구도 치고, 그래서 이제 재밌게 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얘기를 마치려고 해요. 전 지금 춤을 추면서 건강도 찾았고 친구도 만들면서 중국 생활을 버티고 있어요. 체중은 15kg 감량을 했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낯선 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춤인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게도 제가 좋아할 수 있는 거를 뒤늦게나마 발견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재능을 찾은 셈이죠. 춤에 집중하면 모든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좀 격렬한 춤을 추고 땀을 흠뻑 흘리면 아드레날린이 엄청 분비되는 것 같고 집에 와서 샤워했을 때 그 느낌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무료하다면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찾게 되면 분명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